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좀 포맷을 바꾸면서 네. 이제 마지막 코너죠 이게. 네, 앞에 그 개관글을 네네. 걷어냈고 네. 뒤에서는 저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맨날 준비해 왔는데 네. 이거 정말 통계가 정확한 게요. 음. 마지막 편이 조회수가 제일 떨어져요. 그렇더라고요. 그 우리가 그 각자 막 서로 공감하면서 너무 좋은 노래 골라왔다고 막 얘기하는데 잘 안 들어 사람들이. 그리고 그 노래들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구나.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 방송 자체가 영화를 봐주십사 하는 건데, 맞아. 거기다가 플러스 노래까지 이게 조금 너무 이제는 저희가 겸연쩍어요. 맞아요, 사실. 맞아. 네. 바로 그거예요.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음악은 걷어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프닝 멘트에서 노래 얘기 좀 하긴 했으니까 뭐 네. 그걸로 가름할게요. 네. 오늘은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네. 명장면. 좋습니다. 이 영화에서 놓칠 수 없는 명장면을 명장면과 어떤 부연 설명. 네, 원호 씨부터 먼저 해주시죠. 조 셰프님이 뭐 고르셨을지를 일단 전 모르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서로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그쵸.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블랙 코미디 같은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에서 트루먼이 그 위대한 이제 인사말을 탁 날리고 트루먼 쇼가 누가 보더라도 이제는 일단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딱 끝나니까 시청자 중에 한 명이 트루먼 쇼를 뭐 30년 정도 되는 이 쇼의 장관 역사를 함께하고 있었던 이 시청자 중에 그 남자들 시청자들이 끝났다. 맞아. TV 가이드 어디 갔지? 바로 곧장 다음 채널을 이젠 고민하기 시작하는 그거를 딱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이 영화 진짜 오프닝이고 마지막이고 정말 연출 잘했어요.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이 제가 이번에 꼽은 명장면이에요. 그 TV 가이드를 찾는. 네, 피터 웨어 감독이 관객들한테 이제 당신들이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질문을 품고 살아갈지를 좀 넌지시 제시해 준 것 같은 느낌. 제가 아까 트루먼 쇼에 대해서 10대 때 가졌던 생각이랑 연결되는 지점인데 네. 10대 때 우리들은 누구나 다 자신의 특별한 존재이길 바래요. 네. 그래서 심지어 아까 제가 언니네 발간도 예를 들었지만 이소라 노래도 예를 들었던 게 저는 이소라 씨가 가사 쓴 부분 중에 되게 와닿았던 표현이 그거거든요. 평범한 불행이라는 거거든요. 어릴 때는 누구나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불행들이 되게 나만의 그런 맞아. 독특한 불행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길게 보면은 이건 누구나 이 정도 불행은 있었던 평범한 불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맞아. 그럼으로써 우리가 되게 보통의 존재라는 걸 인식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석원과 이소라의 노래를 다 갖고 맞습니다. 그래서 다 이유가 있는 선곡이었어요. 네. 제 나름대로. 이제는 노래를 추천 못하니까 이렇게 한 건데 10대 때는 그래서 트루먼 쇼를 보면서 와 나도 저 생각을 했는데 맞아. 라는 거는 여전히 그 세계관이에요. 나도 재기발랄한데 그렇지. 라는 거지. 나도 이런 반짝반짝한데. 상상력이 있고 한데라는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관점이 달라진 게 아까 그 TV 가이드 장면에서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30년 동안 이 사람들은 트루먼 쇼의 애청자예요. 트루먼을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끝나자마자 바로 돌려버린다는 거죠. 관심을. 맞아. 이건 뭐냐면 제가 뭘 느꼈냐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치. 나의 삶에만 관심이 더 많지 약간의 뭐 주의를 끌 수는 있지만 30년이라고 하는 내러티브도 순식간에 끝나버린다는 그 메시지를 피터 웨어 감독이 전하면서 저는 다른 사람들 시선을 너무 의식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연결시킬 수 있다고 봐요. 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제가 물론 피터 웨어 감독의 의도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해석하신 거죠. 그렇죠. 해석을 하고 연결시킨 건데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까지 집중력 있게 계속 지켜볼 이유가 없으니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평범함을 받아들이고 아까 조쿠나 셰프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그냥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좋고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면 좋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의 그 유명인이 떠올랐어요. 그 우리 방송에서도 되게 많이 거론되는 인물인데 아이유라고 하는 가수거든요. 지금 정성호 씨 할 뻔. 네? 정성호 씨. 그렇죠. 정성호 씨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아이유 씨도 되게 중요한 여러 번 뭐 추천 음악에도 나왔고. 너무 좋아요. 저는 아이유 씨가 저보다 나이는 훨씬 어리지만 저는 아이유 씨를 보면서 단순히 음악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이유의 처세에 대해서 저는 되게 많은 교훈을 얻어요. 전 아이유가 굉장히 지혜롭게 그 단순히 연예인으로서의 커리어만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저는 되게 잘 해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여러 번 받거든요. 네.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한 명 한 명이 독특한 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그냥 우리 나름대로의 위대한 일들을 일상 속에서 이뤄가면 되거든요. 맞아요. 마치 트루먼 버뱅크의 초기 모습처럼. 네. 아이유의 경우 어떤 측면으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냐면 자신의 지지자들에 되게 주목해요. 그리고 악플러들한테는 매우 단호합니다. 절대 합의해주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걸로 되게 그래서 아이유의 별명이 아이유 선생님이에요. 왜냐하면 악플러들이 그 탄원서를 썼었거든요. 네. 아이유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이유 센세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별명을 얻었는데 네. 자신들의 악플러들은 우리의 인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누구든지 도마 위에 올리고 써는 거에 그건 발골이 아니라 그냥 정말 그냥 그치. 난사인 거죠. 그치. 그냥 그런 사람들일 뿐이고 난도질을 하는 네, 거지. 아이유가 주목하는 건 자신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주목합니다. 아이유는 보면. 그래서 그 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잘하고 맞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비판은 받아들여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쓰리 피플 시어리를 좀 더 확장한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그래봐야 그 관심도 크진 않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만큼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정말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응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된다. 저는 아이유 씨의 최근에 보여준 방송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티아라 멤버 중에 지연 씨랑 있는 인물이 있잖아요. 네. 그분이랑 같이 이렇게 막 되게 절친으로 이렇게 막 교류를 하는 장면이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이유 씨가 사실은 그 방송 클립에 대해서 달려있는 댓글을 보면서 제가 되게 아픈 댓글이지만 일명 그럴만하다고 생각했던 게 티아라 지연이라는 인물은 티아라라고 하는 그룹이 그랬듯이 되게 구설수가 많았던 인물이에요. 맞아요. 아이유가 별로 그렇게 이해 득실로만 따졌을 때는 가까이 할 필요는 없는 인물이에요. 그치. 정말 제가 좀 되게 냉정하게 표현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유가 판단하기에는 지연은 자신의 지지자 중에 한 명이고 자기에게 되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는 같이 비를 맞아주더라는 거죠. 방송에 기회가 있으면 같이 출연시켜주더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지지자들 간의 연대를 구축해 나가고 그걸 유지한다는 거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이거는 되게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교훈이 저는 있다고 보고 그 영화 도둑들에 나오는 김윤석 씨가 이런 말을 해요. 갑자기 또 성대모사 하고 싶어지는데 하세요. 여자는 지만은 짧고 머리는 길어야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도둑들에서 김윤석 씨가 어떤 얘기도 하냐면 인생은 사랑 반 의리 반이지라고 얘기해요. 멋있다. 되게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전 아이유 씨가 보여주고 있는 이 자세가 사랑 반 의리 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들 스스로의 삶을 구축해 나가기도 힘겨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인생의 교훈이라고도 생각해요. 사랑 반 의리 반으로 우리의 인생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사람들이 막 우리를 때때로는 막 주목하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조쿠나 씨가 조 셰프님이 되게 인생의 어려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한 5, 6년 전에 제가 되게 뭐 커리어적으로도 좀 조금 풀리고 뭐 업계에서 나름대로 뭐 이렇게 뭐 거론도 좀 되고 그래서 저는 제가 되게 주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한번 이게 꺾이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되게 인생의 위기에 봉착한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때 정말 많은 교훈을 느꼈는데 내 인생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되게 나를 막 이렇게 추켜 세워주는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의 상당수는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내 글도 안 읽어서 보니까 전혀 내 글에 대해서 전혀 몰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좋아하는 거야. 그냥 좋아한다고 한 거야. 마치 페리스 힐튼이 옛날에 유명한 거로 유명했던 것처럼 그냥 거론되니까 타임라인은 자꾸 뜨니까 좋아요 눌렀던 거고 야, 요새는 얘가 핫하니까 뭐 그냥 주변에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떤 위기에 봉착한 것 같은 이제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니까 바로 그 관심이 끊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이게 안티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거를 저도 그 상황 안에 있을 때는 되게 이게 뭔가 큰 불행처럼 느껴졌는데 근데 이것마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평범한 불행의 하나예요. 그냥 그런 이제 인생의 교훈을 얻은 거죠. 저 사람들 나한테 그냥 별로 관심 없네. 내가 그 사람들의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네. 다만 그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제 주변에 있었던 지지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어떤 평가를 받건 계속해서 저의 글을 읽어주고 저의 목소리를 들어주셨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치의 소중함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사람들의 주변이구나. 이분들은 저한테 비판하기도 해요. 너 그렇게 하지 마.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그 이야기는 받아들이고 제가 고칠 건 고쳐야 되겠죠. 고민하는데. 하지만 그런 어중이 떠중이 물론 이게 누가 어중이 떠중이고 누가 지지자냐 이것도 선별하는 눈이 필요하긴 문제이긴 하지만 이 어중이 떠중이들의 그 물결에 그 의견에 그 댓글에 우리가 너무 많은
중요도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는 이 마지막 TV 가이드 명장면에서 저는 이거를 좀 이게 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명장면으로 TV 가이드 어딨지? 라고 물어봤었던 그런 대중들의 관심을 가장한 무관심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았습니다. 우리 조 셰프님은 명장면으로 어떤 거 꼽으셨나요? 저는 뭘 꼽으셨을지 예상도 안 되고 너무 좀 기대되기도 하고. 울림이 있는 장면은 너무 많았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결국은 저도 마지막 씬인데 네. 가장 마지막 씬이었어요. 근데 특히 이제 폭우랑 네. 태풍 가운데서 이제 끝까지 항해하면서 네. 세트장의 벽에 네. 다다랐을 때 보여주는 짐 캐리의 연기는 정말 놀랍잖아요. 네. 그렇죠. 그가 느꼈던 외로움과 어려움과 뭐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 다 담겨 있는 씬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사투 끝에 짐 캐리가, 그러니까 트루먼이 이런 음성이 한번 나와요. 라는 음성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볼 때는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뭉클한 감정이 일어나더라고요. 아까 이야기를 할 때 네. 신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다 못한 부분이 있긴 했는데 네. 이 명장면 씬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마지막에 네. 크리스토프가 이제 두려움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트루먼의 모든 시간을 다 봐왔다고 이야기해요. 네. 너의 역사를 다 안다고. 그러니 너는 이곳에 있으라고 얘기해요. 네. 근데 저도 뭐 역사 좋아하고 네. 재밌게 보지만 우리는 과거에 기대어서 역사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과거의 기억은 물론 뿌리가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미래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도 몰라요. 네.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 과거의 역사는 우리가 새로운 걸음을 내디딜 때 힘이 되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오히려 신은 우리에게 다시금 선택할 수 있는 관점을 허락해 주는 건데 그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 희망을 담을 수 있는 것도 신이 저는 허락해 줬다라고 생각해요. 네. 희망이라는 메시지도. 그래서 트루먼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장면이 계속 울림이 됐던 거는 네. 저 자신도 제 자신의 어떤 미래를 바라볼 때 좀 희망을 발견하면서 좀 멋지게 굿모닝, 굿애프터눈, 굿이브닝, 굿나잇 외치면서 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은 혼자서 하는 싸움인데, 외로운 싸움인데 네. 그 싸움의 자락에 중간중간에 실비아도 있고 또 벗도 있고 뭐 원호 씨도 있고 네. 가족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네. 또 혼자서 싸워야 할 몫이 있으니까 그때 저도 그렇고 원호 씨도 그렇고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그 싸움을 잘 싸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싸움의 과정에 희망과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명장면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